네, 안녕하세요. 4D 메이커스 3D 프린팅 교육입니다. 네, 오늘은 FDM 3D 프린터를 살까, 레진 3D 프린터를 살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FDM 3D 프린터랑 레진, LCD 3D 프린터를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액상 3D 프린터라고도 하는데요. FDM하고 액상 3D 프린터를 비교할 일이 없었거든요. 난이도도 다르고, 사용자의 레벨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두 개가 레벨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서 쉽게 해서 가격이 비슷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3D 프린터 구매하는 분들이 FDM 사야 되는지, LCD 3D 프린터 사야 되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네, 두 가지가 이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로 이렇게 혼용해 쓰는 경우는 별로 없고 FDM 3D 프린터를 쓰는 경우가 있고 레진 3D 프린터를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한 대만 산다면 또는 뭐 취미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많이 장비를 구매하기는 힘드니까 하나만 딱 산다면 어떤 걸 사야 되냐 이렇게 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그 네이버에서 이렇게 네이버 스토어에서 이렇게 가격을 보면 정말 가격 차이가 이제 얼마 안 나게 됐어요. 그렇죠? 많이 쓰는 모델들, 그러니까 좀 저렴해가지고 일반인들이 많이 쓰게 됐는데 3, 40만 원대부터 뭐 좀 비싸면 한 60만 원, 70만 원 뭐 이렇게 그러니까 100만 원이 넘지 않는 가격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뭐 다 사시는 분도 계시죠. 자, 일단은 뭐 간단하게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FDM하고 LCD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그 동작 방식을 보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 FDM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필라멘트라고 하는 그 소재를 이 노즐에서 잠깐 녹여가지고 이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적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이 액상 3D 프린터인데 그 액상도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폴리젯도 있고 SLS도 있고 SLA 그리고 DLP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이 저가형으로 나오는 게 LCD 방식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바로 LCD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LCD 방식은 아래쪽에서 이렇게 빛이 보이죠. 이 패턴이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UV 경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액상이 그러니까 소재가 처음에 액상인 거죠. 처음부터. 근데 이제 UV 자외선을 이렇게 조사를 해주면 네, 노광한다고 하는데 네, 조사를 해주면 이제 경화가 일어나서 딱딱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베드가 보통 위에 있고 베드가 계속 올라가는 식이 되겠습니다. 베드가 올라가면은 그 출력물하고 그 이제 그 밑에 트레이가 있죠. 트레이 틈새가 생기는데 거기를 이제 UV 조사를 하게 되면 노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경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프린터가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한 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필라멘트 뭐 소재도 보이는데 소재도 다르죠, 참. 네, 요거는 이제 FDM에 들어가는 필라멘트, 요거는 액상 소재에 들어가는 이제 어, 레진이 되겠습니다. 레진은 액상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처음에. 자, 가격을 볼 건데 가격은 이제 제가 몇 가지 좀 찾아봤어요. 네,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냥 네이버 쇼핑에서 뭐 액상 3D 프린터나 아니면 뭐 FDM이나 이렇게 검색하면은 나오죠. 자, 보시면은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제품 홍보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가격만 한번 쭉 보시면 가격이 굉장히 이제 착한 편입니다. 근데 뭐 FDM은 이제 가격이 내려간 지가 좀 오래돼서 뭐 당연하게 FDM 좀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액상도 가격이 많이 내려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뭐 60만 원대 막 이런 제품의 출력물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이게 무슨 산업용인가? 이럴 정도로 굉장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별로 안 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재 있죠. 아까 제가 이제 소재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소재가 PLA를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1kg에 한 얼마죠? 한 2만 원 안팎이잖아요. 근데 이 레진도 중국산 제품 같은 경우는 1kg에 2만 원대 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랄 일입니다. 네, 너무 싸서.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국산 레진들 중에서 이렇게 논톡식이나 그러니까 워셔블이나 좀 무해하게 나오는 것들은 또 비싸요. 네, 아직은 가격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캐리마 제품도 아마 10만 원대, 1kg으로 따지면 그 정도 가격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가 라인은 가격이 이제 거의 FDM에 붙은 정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프린터 구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출력 크기 아닌가요? 베드 사이즈가 얼마냐? 베드 크기에 따라서 출력할 수 있는 물건의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지 않냐? 자, 오른쪽에 스트라타시스의 SLA 장비 같은데 왼쪽은 이제 FDM인데 되게 크잖아요. 근데 이런 건 산업용이죠. 자, 산업용은 가격이 차값보다 비싼 경우가 많아서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언급할 대상이 아닙니다. 얘는 아니죠. 너무 비싸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보급형으로 나오는 제품의 베드 사이즈를 잠깐 보면 왼쪽은 크리얼리티 제품 같은데요. 네, 지금 제품명이 안 써 있고 오른쪽은 뭐 애니큐빅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오른쪽은 어떤 베드냐면 액상 LCD 3D 프린터의 저기 베드예요. 그래서 출력 사이즈가 192에 120 정도고 지금 두 제품이 가격대가 비슷해서 제가 캡처를 해본 거거든요. 자, 왼쪽에 FDM은 220에 220이니까 두 배 정도 더 크긴 하지만 FDM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출력 사이즈도 쫓아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토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이거를 구매를 고려할 때 크기를 많이 고려했어요. 왜냐하면 크기 차이가 뚜렷했거든요. 예전에는 액상 제품들이 베드가 작았어요. 뭐 120, 뭐 140 막 이랬기 때문에 크기로 딱 구분을 했어요, 우리가. 큰 거 출력할 거면 FDM, 작은 거 출력할 거면 레진 프린터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중간 정도 사이즈에서는 이제 별 의미가 크기 분류가 의미가 없어졌고 좀 많이 큰 거를 뽑아야 FDM으로 선택되는 뭐 이렇게 베드가 많이 커진 거죠, 액상 쪽이. 자, 그리고 이제 해상도를 보면은 자, 왼쪽이 이제 제가 저번에 동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렸죠. 모노2 제품인데 4K 제품이고요. 네, 동전 크기예요, 이게 지금. 화면이 되게 커 보이지만 동전 사이즈고 오른쪽은 한 60mm 정도 됩니다. 근데 FDM이에요. 그래서 FDM이 결이 좀 보이는 반면에 액상은 굉장히 크게 확대해야 결이 약간 보이는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해상도는 굉장히 차이가 좀 심한 편입니다. 자, 요거는 네, 요것도 아마 애니큐빅 제품으로 뽑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상도가 많이 차이가 있죠. 자, 근데 FDM은요, 출력 크기가 커지면 네, 베드가 큰 제품이 많잖아요. FDM이. 출력 크기가 커지면은 별로 그다지 또 이 FDM의 레이어 하이트가 부담이 안 돼요. 지금 조금 이제 크게 뽑은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출력 크기가 커지면 이렇습니다. 그냥 볼만하죠? 자,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이 전부 다 0.2mm 레이어 하이트고요. 뒤에 보시면 0.1도 간혹 쓰거든요. 0.1로 출력하면 상당히 곱습니다. 표면도. 그래서 예전보다 FDM도 좀 상태가 좋죠? 네, 0.2는 사실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수업에서 하려고 0.2를 쓰는데 산업용 샘플 같은 걸 뽑으면은 더 저기 미세하게 고퀄리티로 많이 뽑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비교하시는 것처럼 FDM도 크기가 커진다면은 괜찮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크기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네, 베드 크기도 그렇고 해상도도
출력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두 개가 슬라이싱 소프트웨어가 다릅니다. FDM이랑 그리고 뭐야? 네. LCD 지금 설명드린 뭐 DLP도 마찬가지고요. 액상은 슬라이싱 소프트웨어가 달라요. 이유는 FDM은 그 출력의 형상이 툴패스입니다. 이거를 이제 토끼를 뭐 출력한다 치면 지금 큐라죠? 이렇게 툴패스 형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기계가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근데 액상은 그게 아니라 단면의 형상이 되죠. 네, 단면, 이미지예요. 그래서 출력 파일이. 그렇기 때문에 자, 소프트웨어가 다른데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어려운가요? 네. 단연 FDM이 훨씬 어렵습니다. 사실은. FDM은 쓰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해보면 모르는 사람 같이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고 또 스피드도 종류가 다양하고 다양하게 쓸 수 있고 액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액상은 속도가 이제 노광에 나타나는데 그게 이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딱 정해진 값을 쓰시면 되는데 저기 FDM 같은 경우는 형상에 의해서도 속도가 바뀌고 소재에 따라서도 바뀌고 외부 공기 온도 또 온도 제어가 또 되게 중요하죠. FDM이 그렇기 때문에 출력 난이도가 네, 액상보다 오히려 배울 거는 FDM 쪽이 훨씬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기본 출력만 하면은 비슷할 것 같긴 해요. 그냥 디폴트 세팅을 해가지고 그냥 출력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조사가 알려준 대로 설정해가지고 출력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액상이 쉬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FDM 쪽보다. 네, 그래서 출력 난이도가 네, 조금, 네, 그러니까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난이도 자체가 약간 FDM이 더 높아요. 네, 배울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하드웨어입니다. 출력 난이도. 우리가 이제 기계를 갖다가 이제 출력을 할 때 어떠냐는 거예요. 자, FDM의 장점이라고 하면 출력해서 이렇게 뭐가 잘못되면 바로바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시각적으로 다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근데 액상은 액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액상은 일단 이게 경화를 할 때 자외선으로 경화하기 때문에 뚫어지게 쳐다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눈버리죠, 그러면. 그래서 뭐 보안경을 쓰시던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싫어요. 그렇죠? 자외선 쳐다보는 건 싫죠. 그런 이유도 있고 요 바깥에 소재를 담고 있는 트레이가 있는데 이 트레이가 시야를 가려요. 출력할 때 보시면 제가 잠깐만요. 딴 사진을 한번 네, 동영상이 있나? 잠깐만요. 네. 아까 봤던 동영상 잠깐 보죠. 자, 보시면은 이 트레이가 이제 UV가 이렇게 새나가면 안 되니까 그 눈에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정색으로 많이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출력되는 부분이 안 보여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어, 음, 처음에 출력할 때 이제 레벨링이라고 하죠. 네, 이 캘리브레이션 상태가 잘 안 보여요. 네. FDM은 잘 보이는데. 그래서 되게 애먹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은 레벨링 문제보다는 딴 문제 같은데 지금 출력물이 베드에 붙은 게 아니라 트레이에 붙었어요. 네, 요건 DLP 프린터입니다. 요 녹색은. 근데 또 이 DLP나 LCD는 소재가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또 안 보여요. 보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패한 거죠. 출력 실패해가지고 이제 걷어냈는데 이것도 되게 번거롭고 네, 이거 밑에 필름이 있기 때문에 헤라로 이렇게 쫙 긁어가지고 이거 떼내면 필름이 울어버려요. 해보시면 그래서 되게 조심해가지고 이걸 떼내야 되는데 네, 처음 쓸 때는 이제 필름도 잘 찢어 먹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하드웨어적인 난이도는 복잡하기는 FDM이 더 복잡하게 생겼지만 네, 하드웨어적 난이도는 네, 액상 쪽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노광 시간이 안 맞거나 저거요. 네. 이제 장비마다 UV 파장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파장이 세기가 미달했어요. 출력하는 데 필요한 세기보다 이제 낮은 거예요. 그래서 노광을 계속 해도 네, 제대로 형상이 지금 안 만들어지는 상태인데 이런 이제 하드웨어적인 난이도가 FDM에 비해서 좀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취급이 또 불편한 게 있어요. 이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쓰기는 다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력물을 제가 회수했는데 이렇게 좌우로 막 국물 같은 게 막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손에 닿으면 또 고분자 물질이라 손에 닿으면은 이게 침투가 되거든요. 그래서 색소 같은 게 이제 침착이 되기 때문에 자, 인체 침투해서 좋은지 나쁜지는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 참고로.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서포트를 이제 뭐 제거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도 이렇게 뭐 장갑 같은 거를 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네, 취급도 불편하고 네, 액상 쪽이 취급도 불편하면서 하드웨어적인 난이도도 높은 편이에요. 나중에 이제 뭐 수리하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FDM에 비해서 액상이 네, 돈도 더 많이 드는 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네, 지금 아까 조금 더 이어서 설명드리면 요거 네, 출력 실패를 계속 해가지고 노광을 못 맞춰내가지고 시간을 못 맞춰서 이제 버렸던 소재예요. 자, 그리고 FDM이 사실 모양은 더 복잡해 보이거든요. 바깥에서 보면은 뭐가 부품도 되게 많고 왜냐하면은 액상은 그 기계부가 축도 Z축밖에 없는데 FDM은 XY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더 복잡합니다. 외관 자체만 해도. 근데 생각보다 FDM에서 고장나는 부분이 이제 많이 정해져 있어요. 노즐이 많이 고장이 나고 그 부품은 사실 소모품이라 교체가 좀 편리한 반면에 네, 액상은 네, 그렇지가 못합니다. 불편해요. 네. 뭐 예를 들면 DLP 방식인데 프로젝터가 나갔다 그러면 프로젝터 수리해야 돼요. LCD인데 액정이 나갔다 그러면 액정 갈아야 되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 저기 고칠 수 있는 부품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FDM은 자가 정비를 할 만한 부품들이 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여기 좋은 사진이 있네. 네, FDM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재가 잘 이렇게 처지죠. 왜냐하면 출력할 때 뜨겁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처져 버리는 거죠. 근데 액상은 이게 열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액상의 경우는 네, 출력 난이도는 낮은데 하드웨어적인 그러니까 설정 난이도는 낮은데 왜냐면 서포트가 이렇게 뭐 실수를 해서 빼먹거나 해도 잘 나와요. 어느 정도.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서포트 별로 없죠. 네, 몇 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소프트웨어의 난이도는 액상이 더 쉬운데 FDM이 어렵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액상이 좀 더 까다롭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액상 사용자가 많지가 않아요. FDM의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출력 노하우나 하드웨어적인 노하우가 많이 이렇게 공유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어렵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FDM은 서포트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리할 때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많이 생기니까. 자, 그리고 이제 후처리와 도장. 아까 사진이 후처리 사진 같은데요. 자, 후처리와 도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출력이 끝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액상 3D 프린터들은 대부분은 레진이 이렇게 액상인 상태로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이 세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에탄올이나 저는 에탄올을 많이 쓰는데 에탄올이나 뭐 필요한 약품을 이용해 가지고 세척을 하고 UV를 그러니까 자외선 램프를 이용해 가지고 경화를 해줘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제 햇볕에다가 할 수도 있는데 그 햇볕에다가 하시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화를 위해서 뭔가 UV 경화기 같은 걸 사야 되고 세척도 이렇게 통에다가 하면 불편해요. 세척이 잘 안 돼요, 생각보다. 통에다가 세척을 하려고 그러면 되게 세게 흔들어야 세척이 돼요. 세척을 안 하잖아요? 그럼 경화도 안 돼요. 표면이 끈적한 상태가 돼버리면 아무리 경화기를 돌려도 경화가 잘 안 됩니다. 해보시면. 그래서 세척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세척기를 사고 경화기를 사는데 돈이 들 수 있어요. 한 두 대 다 사면 한 60만 원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워셔블 레진 같은 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세척은? 네, 이게 뭐 전용 약품이 있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럼 그것 때문에 돈 또 들고.
네,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막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후처리 후가공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포스트 프로세스를 할 때는 정말 액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 번거롭고 너무 귀찮고 지저분해요. 이거 감안하고 쓰셔야 돼요. 근데 FDM은 그냥 쓰면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있거나 그러면 FDM이 월등히 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도 한몫합니다. 자, 그리고 도장은 당연히 레진 프린터가 해상도가 높으니까 잘 되겠죠. 레진 프린터는 이렇게 그냥 도장하시면 돼요. 근데 FDM은 그냥 도장하면 좀 지저분해요. 네, 이것도 크기에 의해서 좀 나뉘어요. 이렇게 작은 거를 도장하려고 그러면 사상을 한다든지 뭘 좀 해야 돼요. 퍼티를 바른다든지 뭔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저분해져요. 자, 요거는 크기가 30cm짜리 FDM 출력물인데 이거는 제가 그냥 도장했습니다. 네. 사포질 안 했어요, 거의. 근데 티가 좀 나긴 하죠. 근데 크기가 크면 도막으로 이걸 적당히 레이어를 떼워서 도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시 크기가 중요하죠. 자, 요거는 제가 싱기버스에서 캡처를 한 건데 FDM으로 출력하고 그냥 붓질로 도장을 한 건데 나름 잘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도장한 건 아니고 뭔가 1차 마감을 한번 하거나 사상을 약간 하고 도장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둘 다, 네, 너무, 이 정도면 뭐 잘하신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레이어가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액상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도장을 할 때는 조금 불편이 따르는 거죠. 네, 이렇게 똑같이 깨끗하게 하려면은 네, 이제 뭐 프라이머도 뿌리고 사상도 조금 하고 이런 이제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요거 잠깐 보죠. 요거는 전부 다 FDM인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왼쪽처럼 0.1mm 이하의 아주 미세하게 레이어 하이트로 그러니까 이제 곱게 출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사상을 하지 않고 그냥 뿌려도 이런 느낌까지는 올라와요. 작아도. 그래서 내가 만들려는 출력물의 크기, 해상도 이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도장할 때도 방법을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3D 프린터를 많이 쓰니까 취급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 건데요. 네, 액상 같은 경우는 몸에 좀 안 좋을 법한 소재도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냄새가 너무 저렴한 것들은 휘발유 냄새가 네, 방에서 뽑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ROHS 그러니까 EU 인증이나 뭐 FDA 인증이나 뭐 이런 거 받아가지고 뭐 무해하다, 논톡식이다 이래가지고 막 파는데 비싸요. 비싸기도 하고 출력 품질이 네 우리 좀 전문적으로 3D 프린터를 다루시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몸에 안 좋은 물질일수록 출력이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FDM도 옥수수 가루로 만든 PLA 많이 쓰잖아요. 근데 PLA는요, 출력 품질이 나빠요. ABS 써보시면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자, 여기 보시는 이제 뭐, 이런 수용성, 그러니까 이제, 워셔블 레진, 이런 것들은요, 대체적으로, 네, 출력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맛이 있어요. 이 경화가, 뭐라 그럴까, 완전히 깔끔하게 되는, 그러니까 아주 쨍하게 된다라기보다는 네, 조금 디테일이 네, 제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가격도 비싸고 그 출력물의 품질도 네, 이건 좀 더 이제 연구해야 될 일이죠. 네, 이런 건 이제 뭐 박사님들이 연구하셔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 통설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경험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는 제가 이제 교육할 때는 워크숍을 쓰거든요. 비싸도 써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치과 같은 데서 이발 만들 때 쓰는 이제 소재 아크릴레이트 뭐 이런 게 ABS 말고 이런 거 갖다가 쓰는데 아무튼 비쌉니다. 자, 그리고 PLA도 ABS보다 비싸죠. 네, 비싸고 자, PLA는 첨가물이 없는 거를 쓰셔야 되고 첨가물이 있으면은 이제 MSDS 같이 첨가물 자료를 보시고 써야 돼요. 근데 일반인들이 사실 이런 거를 보고 이거는 무해한 소재고 이게 유해한 소재고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국산
소재 중에 MSDS를 첨부할 수 있는 PLA로 출력하기로 권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소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환기와 뭐, 환기 뭐 이런 건 당연히 필수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취급 안전성 우리가 이제 집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는 네, 지금 보시면은 저도 집에서 뭐 네, 제 거는 아니죠. 딱 봐도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네,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요거는 저희 학생이 만드셨는데 오르골이에요. 그래서 너무 실제로 이제 음악까지 들으면 너무 이뻤는데 이런 거는 다 PLA로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네, 네, 이제 경화하는 모습 딱 나왔는데 자, 결론은 자, FDM하고 레진 3D 프린터 어떤 거 살까요?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출력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디테일이 어떻게 되느냐가 일단은 먼저인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돈입니다. 네, 비용. 아직까지는 FDM이 한 절반은 싸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고려해가지고 네, 3D 프린터를 FDM으로 할 건지 LCD로 할 건지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